안녕하세요. 3D 아티스트를 위한 AI 워크플로우 웨비나 진행을 맡은 SCK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AI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나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이 M&E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기능 소개가 아닌 AI를 접목한 워크플로우를 실무자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진행을 해주실 강병우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총판인 SCK에서 M&E 쪽 기술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강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 오늘 저희 웨비나의 아젠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아젠다는 총 6개로 지금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아무래도 M&E 시장에서 전체 지금 AI에 대한 워크플로우 요구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AI 분야들, 그리고 오토데스크에서 가는 AI 도입 역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모를 통해 가지고 오토데스크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AI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I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지금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왜 M&E 분야에 AI 워크플로우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아마 여러분들 실무에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컨텐츠의 제작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면은 뭐 지금 아파트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보듯이 배우는 실사 그리고 나머지는 AI로 하는 하이브리드 영화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작비하고 어떤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부장님, 매니저님 저희 그 영화 한번 만든 적 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보면은 배경보다도 그 실사, 인물이 계속 좀 유지가 안 되고 네. 변경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 아파트는 두 가지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영화로 하면서 좀 개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실험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게임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캡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어떤 QA 그런 디버깅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AI한테 좀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에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좀 AI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습니다. 제작 속도나 아니면 그런 경쟁에 대해서 AI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걸지를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간의 어떤 속도 및 단가 경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실무에서 또 들어보니까 요즘 또 하청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좀 그렇게 좀 변화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소규모 제작팀도 어느 정도는 소규모에서도 AI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변화가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작 파이프라인도 조금 더 높아지게 좀 변화가 되고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유기하게 잘 연결이 되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게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오토데스크는 이 AI에 포커스하고 있는 걸까요?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오토데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AI나 또 자동화나 여러분들의 그 제작 파이프라인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제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 분야거든요. 움직임을 주는 분야들. 네. 그런 분야들이 리깅이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상당히 많은 리소스나 아니면 시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시간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작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여러 파이프라인, 이런 중에 그 애니메이션 분야가 가장 좀 ROI가 잘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애니메이션에 되게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노가다가 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토데스크 AI 기술도 지금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많이 좀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연구의 좀 무의 중심 같은 경우도 모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리타이팅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모델링과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프로시저럴 애니메이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바이프로스트라는 그 마야에 있는 바이프로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 물이나 그런 특수효과만을 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최근에 프로시저럴 리깅이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토데스크의 대응 방향으로 보면은 모션 메이커나 플로우 스튜디오, 그리고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 이런 AI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현재 2027 버전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또 AI로 활용할 수 있게 포커스가 그럼 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데스크의 대응 방향이 결국은 오토데스크의 AI를 보여주는 거겠네요. 저 네, 세 가지의 맞습니다. 기능들이요. 네, 아마 오토데스크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오토데스크에서도 많은 그런 기능들을 테스트를 하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하면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를 하고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토데스크도 AI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게끔 강화해서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데스크의 AI 방향, 특히 이 M&E 분야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토데스크는 이미 AI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시작되었네요. 네, 뭐 그 이전부터는 어떻게 보면 AI라기보다는 고객분들이 조금 더 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노이저라든지 뭐 자동 리깅 보조들, 뭐 킹리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그 버튼 하나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의 체형을 인식을 해서 리깅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플로우라는 그런 플랫폼을 2023년도에 발표를 하면서 뭐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제품 플랫폼하고도 AI랑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ML 디포머라는 그런 것들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모션 메이커라는 게 이제 마야 안에 들어오면서 모션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었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2026 버전에서는 이제 각각 툴 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웹상에서 오토데스크 어시스트가 1차적으로는 조금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6이 들어오면서 올해가 들어오면서는 AI가 워크플로우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 환경에서는 오토데스크 AI로 활용을 해서 작업 속도를 많이 개선할 수 있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가 작년에 들어는 왔지만 되게 아쉬웠던 게 영어로만 질문을 그쵸. 해야 하고 좀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AI야 라고 했는데 2026년, 그러니까 결국은 2027 버전이죠. 여기서의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또 다른 좀 업그레이드 돼서 좀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실무에서 그 AI를 많이 접했잖아요. AI를 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 되게 어설프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보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7 버전에 그 AI 어시스트가 마야 안으로 들어왔는데 초반에 저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되게 많이 강화가 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데모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잘 활용하면 되게 파워풀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AI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훨씬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들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AI 어시스턴트 한번 들어가가지고 활용해 보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토데스크 AI는 어느 한순간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의 수년간 단계적으로 맞습니다.
녹아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AI, 오토데스크 AI를 활용을 하면은 실무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익숙한 작업 환경 그대로. 진짜로 오토데스크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작업자들이 좀 이질감이 안 느끼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USD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툴이지만 최근에 2027 버전에서는 마야 안에 있는 그냥 하나의 기능같이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많이 강화를 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은 AI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작업자들은 조금 더 높은 그런 퀄리티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 자동 스캐닝이라든지 리타이팅 그리고 키프레임 보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제공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래도 작업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환경이 계속 끊김없이 쭉 이어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D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파일 포맷들을 많이 호환을 시켰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FBX로 호환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USD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툴과의 호환들도 많이 좋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나 마야에서는 USD가 제일 강력하게 제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플로우 스튜디오라는 AI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자동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을 자동화해가지고 바로 맥스마야에 넣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니저님, 그 AI 베이스로 한 프로덕션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일반적인 그 제작 파이프라인입니다. 뭐 회사마다 어느 정도 좀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략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 쪽 파이프라인인데 만약에 게임 쪽이다 그러면은 6번에 있는 합성 편집 부분이 아마 엔진으로 좀 바뀌는 5번하고 6번이 좀 바뀔 수가 있겠네요. 이제 엔진으로 좀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파이프라인은 영상 쪽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우선은 대부분 작업에서 AI가 도움을 주면서 어떤 작업 시간을 많이 좀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컨셉 디자인의 70%, 뭐 모델링의 50%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거는 AI가 내가 하는 업무를 빼서 대체를 한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고요. AI와 나와의 연결,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작 파이프라인 연결에 다 녹아 가지고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I가 폭발적으로 이제 모든 시장에 모든 제작 파이프라인에 쫙 들어가지만은 얘네들과 같이 우리는 이제 같이 공존해서 가면서 퍼포먼스를 더 올리는 우리가 감독의 역할, AI를 관리 감독하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역할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AI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저희 웨비나에서는 신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3D Max에 대한 신기능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어떠한 기능들이 좀 실무자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을까요? 네. 우선은 신기능도 한번 설명드리고 AI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맥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스트루드나 아니면은 스플라인 챔퍼 모디파이어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중간 정도로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단편적으로 면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능만 있다라고 보면요. 현재는 뽑아낸 면에서 이제 기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D 스케치한 거를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할 때 기존에는 Z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젠 기즈모를 추가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선으로라던가 여러 방향으로 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이 형태가 이제 사선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편해지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플라인 챔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기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브를 만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엣지 끝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서 곡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률적으로 곡률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계나 그런 모델링을 할 때, 저희 쪽도 메카닉 모델링을 할 때 전반적으로 같은 곡률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수동적으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스플라인 챔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모든 곡률을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계 쪽 만약에 모델링에 대해서 뭐 좀 작업하실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기능이겠네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이즈 플러스라는 기능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노이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노이즈라는 기능만 있었는데 노이즈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게 어떤 프랙탈 유형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노이즈를 넣어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군요. 네, 그래서 노이즈가 있고 노이즈 플러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드 헬퍼라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런 기즈모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그런 모션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맥스는 현재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계속 여러 번의 어떤 작업을 했던 거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워크플로우로 개선할 수 있는 뭐 익스트루드 기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맥스 이외에 또 저희 마야라는 또 제품이 있잖아요. 네. 마야의 신기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야의 신기능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킨 툴이라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예전에 NG 스킨 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네, NG 스킨 툴이라고 해서 리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익숙하고 되게 좋고 마야에는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NG 스킨 툴을 아마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G 스킨 툴이 이제 2027에는 기본 스킨 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웨이트 잡을 때 하나의 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색칠을 잘못했을 경우 다시 돌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편하게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웨이트를 그냥 편하게 칠하신 다음에 잘못했으면 그냥 다시 지우고 마음에 들면은 머지를 이용해서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실무에 계신 분들도 와, 이 툴이 진짜 들어왔냐,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야 사용자 분이시라면, 그러니까 2026까지 사용하신 네. 분이라면은 NG 스킨 툴이라는 서드 파티를 사용을 하셔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2027에는 이게 통합돼서 네. 바로 마야 자체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스킨 툴이 아마 2027을 보신 분들은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 웨이트 툴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네. 그리고 스킨 툴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누르면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을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냥 스킬 툴만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새로운 기능보다 익숙한 기능을 먼저 본능적으로 누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실무자들이 헷갈리지 않게 2가지의 명령어를, 같은 기능이지만 명령어 2개를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편집하거나 이런 리비전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편해지는 기능 중 하나겠네요. 네, 저도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퀀서라는 기능이 여러분들을 이제 시퀀서를 이용해서 약간 카메라 편집이라든지 그런 편집들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기능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프로스트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바이프로스트가 원래는 2.0, 그러니까 2026 버전까지는 이제 2.x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제 3. 버전대로 나오면서 어떤 퍼포먼스나 아니면 디테일 같은 게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물방울 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프로시저 리깅이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깅을 조금 더 프로시저럴하게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니메이션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 효과 할 때 그럼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바이프로스트는 특수효과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요 바이프로스트에 대한 노드 구조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는 조금 이따가 바로 뒤에 설명드릴 메테리얼 X도 이런 바이프로스트의 노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리깅 같은 경우도 이제는 단순 리깅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프로시저 리깅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드밴스한 리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7 이전 버전은 그러면 2.0 버전이 있다가 지금 3.0 버전으로 그럼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네, 근데 2.0이 아니고 2.7, 뭐 2.x 그런 버전으로 식으로요? 나오다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앞 숫자가 바뀌면은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듯이 네. 이제 3.0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놀드가 들어왔습니다. 네, 아놀드도 이제 5.0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되게 좋은 부분은 뭐냐면은 노이즈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노이즈가 개선이 됐다는 거는 이제 AA 값을 엔티알리아싱 값을 우리가 낮춰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작 시간, 렌더링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퀄리티로 나오게 변화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아놀드라는 그런 렌더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메모리나 아니면 렌더링 속도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5.6에서는 GPU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어떤 엔비디아 블랙웰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메모리나 아니면 그 렌더링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획기적으로 줄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헤어 스캐터링 모드가 네. 결국은 좀 영화 보면은 예전에는 머리가 좀 부자연스럽고 한다면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머릿결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가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버전 2026 버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줌인을 해도 자연스럽게 네, 변화가 카메라 줌인해서 적어군요. 봐도, 네, 좀 더 자연스러운 퀄리티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리티적으로 다 지금 향상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아놀드는 다른 그 렌더링 툴하고는 다르게 그 영화나 아니면 광고 이 영상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고객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이제 그런 렌더링 속도는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USD. 네, USD 진짜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협업을 할 때 그런 USD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마야에서는 USD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USD를 이용한 파이프라인 구조나 아니면은 기능들, 그래서 마야 안에서는 이질감이 최대한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 USD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라임이라는 게 뭐지? MTL이 뭐지? 뭐 데피니션 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줘야 되는 규칙들에 맞게끔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는 마야에 있는 USD는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컨버팅만 시켜주면은 바로 USD 구조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리언트 같은 경우도 그냥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을 해가지고 바리언트만 적용을 해주면 바로 전환할 수 있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진짜 USD는 새로운 USD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USD도 있지만 그 개념을 완전 탈피해서 마야 사용자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좀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니저님. 저 네. USD 파일 포맷이 지금 마야에서만 나오는 포맷인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뭐 FBX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인더스트리마다 그 표준 포맷이 있잖아요. 네네. 이 USD도 이 M&E 분야에서의 표준 포맷인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은 USD는 픽사에서 만든 기존 포맷이고요. 네. 그 포맷이 되게 좋다 보니까는 많은 회사들이 그 포맷을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픽사에서는 이걸 오픈 소스로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툴들도 뭐 저희가 오토데스크 제품 이외의 툴들도 USD를 기본, 또 FBX도 포함이 되지만 USD도 기본 포맷으로 좀 많이 채택을 하는데, 아마 마야만큼 그렇게 유연하게 지금 활용되는 기능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마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하고 저장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른 툴들은 그런 것들도 지금 되고는 있지만은 조금씩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시간 이후에도 바로 또 다른 툴들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만큼 USD에 또 협업이 잘 되고 있다. 저희도 오토데스크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거의 독보적인 게 마야다. 네, 마야에서 다 되고, 보면 뭐 되겠네요. 맥스에서도 다 쓸 수 있게 지금 됐고, 네. 뭐 모션 빌더도 USD 파일 포맷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룩뎁X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메터리얼 X라고 보시면 돼요. USD랑 동일하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쉐이딩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터리얼 X 같은 경우도 마야에서는 예전부터 계속 도입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룩뎁X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해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오토데스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데이터들을 호환을 할 수 있게끔 USD로 다른 툴과의 호환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픈소스인 메터리얼 X를 이용해서 보통은 다른 툴로 넘어가면 쉐이딩이 깨지거나 수치가 바뀌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룩뎁X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에서는 상대 경로가 지원이 안 되고 절대 경로만 지원이 됐었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은 있었고, 물론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지만은 이제 그런 경로 지원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계속 완성형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안정화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 M&E 분야의 히어로인 마야랑 맥스의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 웨비나의 타이틀이 AI 워크플로우잖아요. 그럼 오토데스크에 AI 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툴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제일 훌륭한 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모션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모션 메이커 같은 경우는 2026 버전에 이제 들어와 있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션 메이커를 이용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2족이나 아니면 4족 캐릭터 같은 경우 일일이 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만들어줬어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모션 메이커를 이용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 버전까지만 해도 2족 캐릭터하고 그리고 4족 강아지 정도 지원했는데 2027에는 이제 말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용 방법은 되게 편합니다. 기본적인 모션에 대한 데이터들이 AI로 학습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션 메이커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그냥 이렇게 아이콘만 이동을 해주시고 기능만 그 시뮬레이션만 한번 시켜주면은 자동으로 그 말이 달리는 모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이동 경로를 지금 패스를 지금 지정을 해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동을 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경로만 지정해줬고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시켜주면 시뮬레이션도 되게 금방 됩니다. 이미 AI 학습되어 있는 게 있고 거리에 따라서 AI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거리가 짧으면 말이 뛰어가게 되고요. 거리가 이제 가까우면 걸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람도 되고 지금 2족, 4족 캐릭터까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학습을 사람이 시킬 수도 있나요? 현재는 그런 건 되지가 않고 오토데스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학습돼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뭐 다 얘기를 들은 건 없지만 아마 되게 다양하게 AI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의 작업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거에 맞는 게 오토데스크 AI가 학습이 된 거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희 유저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와,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바라고 있습니다. 더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모션 메이커 한번 유심 있게 한번 활용을 다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따가 저희 뭐 설문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수신 동의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정보들 계속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게 제공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 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가 이번에 2027 버전에 이제 마야나 맥스 안에 이제 툴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로서는 테크 프리뷰로 그냥 약간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는 여기 슬로건과 같이 당신만의 테크니컬 서포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활용을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아니면 워닝이 났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가 좀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워닝이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워닝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어시스트한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은 한글로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에러를 그냥
워딩 그대로 쳐주기만 하면은 이게 제가 스킵한 게 왜 이런 에러가 났는지를 다 알려준다는 거죠? 네, 근데 워딩까지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에러 메뉴가 나오면 그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한글로 알려줘. 이렇게만 쓰면은 쫙 알려줍니다. 네. 좋네요. 네, 영어로 거기다가 쓰면은 영어로 알려주니까 한글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에러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 워닝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한번 넣어보니까는 아 이런 에러였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까지 가이드 주니까 되게 좋았고 네. 선배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옛날 같으면 이런 에러 나면은 선배한테 이거 무슨 에러예요? 라고 저는 물어봤었거든요. 네, 뭐 물어보셔도 되고, 네, 혼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또 도우미가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그러네요. 이따가 데모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짧은 파이썬 스크립트는 여러분들 와우. 모두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다음 이제 제일 또 중요한 플로우 스튜디오라는 이런 기능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AI 툴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까지 그 원더 다이나믹이라는 그런 제품을 아셨을 거예요. 그 원더 다이나믹이 오토데스크에 들어오면서 오토데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플로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로우 스튜디오는 AI 솔루션이다 보니까 저도 보면은 기술이 계속 얘도 발전이 돼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는 웨비나를 하는 요 시점에서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조금 있다가 데모를 실현할 때 또 새로운 기능으로 또 된 게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또 데모의 또 빠르죠.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네, 그럴 정도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투 3D, 텍스트 투 3D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 아니면 이미지만 이용해서 3D 형태 모델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뭐 자동으로 또 리깅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모션 캡처를 다른 모션 캡처 장비나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저의 동작을 갖다가 AI로 인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I 동작을 가지고 뭐 마야나 맥스에서 내가 만든 AI 3D 캐릭터와 내가 만든 AI 모션 캡처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AI 베이스의 프로덕션 워크플로우 정말 기대되고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데모로 한번 보여주실 거죠? 네. 이제 오늘 모든 데모를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편적으로 쇼츠로 만들어서 제공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오늘은 AI를 이용한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시해드린 AI 베이스 그런 솔루션들을 네. 이용을 해서 할 거고 여기에서도 뭐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원래는 더 많은 솔루션들을 또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오늘 웨비나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는 꼭 설문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있는 수신 동의만 해주시면은 계속 좋은 정보를 저희가 아마 6월, 7월에도 준비되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라이브 데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데모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지금 제가 마야 화면을 켰고요. 마야를 켜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두 개가 새로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플로우 스튜디오의 아이콘이고요. 이거는 어시스트에 대한 아이콘입니다. 네, 현재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맥스마야에 다 제공이 되고 있고 플로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마야에만 우선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 클릭을 해가지고 마야 유저는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맥스 유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로우 스튜디오 오토데스크.com을 이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뭐 저는 이제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콘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플로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크레딧, 차감에 대한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구매를 안 하시면은 그냥 프리 플랜으로 한 300크레딧 정도 제공이 되고요. 네. 아마 한 번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쓰신다면, 오늘 저희 데모를 쓰신다면은. 네, 아니면은 이제 컬렉션을 구매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알기로는 프로플랜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플랜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크레딧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차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AI 플랫폼 썼을 때 크레딧 차감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일부 무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구매자에 한해서는 또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플로우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원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더 툴을 한번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오늘 저희는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3D, 텍스트 투 3D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다른 툴로 좀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우선은 텍스트 투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AI를 생성을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네, 만들어져 있는 거로 해가지고 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적어주시면 돼요. 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네, 된다는 프롬프트를 거죠? 입력하는 거죠. 네, 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 네임은 아마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생성이 안 되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이기 때문에 셀렉터 모델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랙 포레스트 랩의 플럭스를 쓰거나 아니면 나노바나나 네, 나노바나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크레딧 차감률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D 캐릭터 하나를 생성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3D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UGS 3D 인풋을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고 여기다가 뭐 닌자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플로우 스튜디오에 있는 3D를 쓰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트렐리즈 2.0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 원더 3D에서도 뭐 더 다양한 솔루션들이 또 들어갈 수는 있을 건데 현재는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저에서 3D 인풋을 눌러 주시게 되면 또 3D 형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오토데스크 이 플로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보통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모델만 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을 제시를 해줍니다. 약간씩 다르죠. 네. 여기 보면 날개도 칼도 칼이 없고 없네요. 네, 모양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 보면은 이제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퀄리티냐, 뭐 픽스드 모델이냐 여기에서 어떤 폴리 카운트의 타겟의 숫자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트라이앵글이냐, 쿼드냐. 보통 요즘은 쿼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네. 쿼드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텍스처가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럼 저 퀄리티에 따라서 매니저님 네. 차감되는 크레딧도 달라지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뭐 크게 차감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 동일하다. 네. 뭐 시간만 더 걸리는 건가요? 네, 맥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기능들은 조금씩 또 차이는 있어요. 모델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네. 뭐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를 해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3D 형태 모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조금 깨지긴 하지만 이 정도만 나와도 훌륭하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이 정도 퀄리티 모델을 하려면은 와, 뭐 한 2, 3일? 뭐 일주일씩도 걸리기도 할 거예요. 텍스처링도 이렇게 하려면. 네. 물론 좀 깨지기는 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3D 모델이 뭐 제가 했을 때도 요 모델까지 만드는데 한 30분? 네, 저는 뭐 한 거는 프롬프트 입력하고 모델 선택하고 만들어줘 한 거죠. 요거까지는 한 10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시간 세이브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메인이 아닌 요 정도 나오는 만약에 서브에 있는 뭐 NPC나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써도 될 정도로 네, 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냥 활용을 할 수 있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활용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USG네요? 네, USB 파일 포맷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OBJ도 있고 STL, GLB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바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쓰고 싶다 그래서 리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리깅을 바로 또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뼈대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조금은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네, 어깨 위치 잡고 컨펌만 눌러주시면은 또 AI가 리깅까지도 자동적으로 해줘서 네, 저는 지금 리깅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완성된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리깅이 어느 정도 완성된 이런 파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일을 하나 저장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애니메이션 모캡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퀵 스타트에 이렇게 4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AI 모션 캡처를 하나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션 캡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영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모션에 대한 영상인 건가요? 네, 제가 그냥 회사에서 앞에서 잠깐 저의 음. 움직임을 좀 찍어 놓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영상을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움직임을, 네, 좀 어색하지만, 뭐 저도 뭐 전문 액터가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저의 동작을 가지고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로 AI를 이용해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캔 프레임 포 액터라는 게 나와서 눌러주시면 바로 액터가 스캔이 되게 됩니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사람을 잘 잡습니다. 네, 동작을 되게 잘 잡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인 걸 확인을 했죠. 네, 네. 내가 원하는 타겟이니까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하나를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아까 제가 3D로 만든 모델이 있죠. 네. 그 모델도 닌자.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이 닌자가 움직이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닌자를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꼭 닌자를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노하우를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너레이트 AI 모캡이 나오게 되고요. FBX나 USD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스타트 프로세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AI가 아무래도 동작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인식하는 시간은 조금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닫아보면은 아마 마이 에셋 쪽에 마이 프로젝트에 있겠네요. 네, 이런 동작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냥 클릭을 해서 네, FBX 같은 경우 불러가지고 그냥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이건 소스인데 아마 파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마야에서 그 모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모션 파일을 불러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하네요. 좀 이상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 조인트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씩 조인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스크립트 없나? 그리고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이제 스크립터 잘 쓰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좀 요청을 해서 해달라고 했었던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네,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가 있다는 거네요. 네,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제가 한번 명령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연어로 적으면 된다는 거죠? 네, 조인트, 모든 조인트 사이즈를 0.1이 맞을 것 같아요. 0.1로 줄여주는 파이썬, 네, 스크립트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에서 이제 제 말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나왔네요. 네. 이것도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습이 아무래도 됐군요. 네, 학습이 됐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되게 빠르게 나오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네, 바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바로 와. 사이즈가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사이즈 조절 이런 것들은 쉽게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쉽게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를 이용을 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했으면은 우선 데피니션 저장을 해야 되겠죠? 네. 네, 휴먼 IK를 좀 세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캐릭터 데피니션을 하나 적용을 해주고요. 조인트 선택하고 네, 여기 로드 캐릭터 데피니션 템플릿이 있어요. 그냥 HIK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플로우 스튜디오에 있는 그런 로직이 바로 오토데스크 제품들과 호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씩 다 세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기본 템플릿만 불러와도 바로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할게요. 아까 닌자 모델이 있었죠. 네. 네, 닌자 모델을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아까 잠깐 뭔가 에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워닝 같은 게.
네, 여기 보면 워닝이 있죠. 네. 네, 예전에 이런 거 그냥 워닝이고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얘도 어시스트에 물어보면은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어시스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잘 됩니다.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워닝을 해석해줘.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워닝을 넣으면은 영어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국어로 알려줘 이렇게 넣어야지 이제 한국어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답변들은 오토데스크 공식 사이트에 있는 헬프 파일하고 그런 오토데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검색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그 뭐 챗GPT나 제미나이 등 그런 AI를 했을 때는 네. 오토데스크 공식 문서와 도움말에 있는 거에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줘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 그런데 얘는 어차피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다 보니까 네. 바로 그냥 네. 그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네요. 네. 자료가. 맞습니다. 헬프 파일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봤었던 것들을 오토데스크에 다 그 축적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다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크게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고 딱 들어보시면 돼요. 지금도 보면은 네. 이렇게 한글로 다 알려주잖아요. 네, 프레임 레이시 달라졌다. 그럼 이제는 예전에는 뭐 에러네 그러고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스킬이 있겠네요. 또 한 번 더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하다고 보지만은 충분히 쓸 수 있고 되게 좋다. 지금도 해결 방법도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변경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뭐 데모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닌자 캐릭터 모델이 다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불러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인딩도 어느 정도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 닌자 캐릭터에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캐릭터 1만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모션을 따라하네요. 네, 간단하게 리타겟팅으로만 이용을 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조금 어색한 건 있어요. 지금 다리가 좀 떨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AI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모션 빌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션 빌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는 네, 언제든지 뉴스레터를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이런 정보들도 다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또 AI 기능 중에 하나인 모션 메이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닌자가 움직이는 모션 메이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 메이커는 윈도우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이렇게 모션 메이커로 들어왔는데 보통 신기능은 이렇게 사각 마크가 있는데 네, 2026 버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이 모션 메이커가 신기능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메뉴에 이제 바이패드, 네, 케인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앵퀸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와 가지고 말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마야 신기능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게 닌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족이니까 네, 바이패드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바이패드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얘를 한번 이동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위치 이동을. 네. 자, 뭐 W를 이용해서 키를 주고요. 한 90프레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W 이렇게 키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캐릭터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AI가 사람의 동작을 모션 베이킹으로 인식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을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거의 순간 이동하듯이 이동한 것 같은데 저거를 네, 좀 첫 프레임으로 늦춰줄 수 있나요? 간 거고요. 이렇게 그냥 뛰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뛰어가게 됩니다. 와. 네. 이게 이제 프레임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90프레임을 앞으로 많이 빼놓으면은 달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닌자 캐릭터에 아까 그 모션 캡처만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네, 닌자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애니메이션 동작 우리가 만들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 30프레임 정도에서 만약에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제 키만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부분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머신러닝 시뮬레이션 한 번만 시켜주시면 네, 되게 금방 지금 학습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닌자도 따라가게 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점프하는 것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프 모션이 있기 때문에 네, 점프 모션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것도 뭐 별도의 제가 영상에서는 점프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AI로 활용한 AI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데모까지 진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AI 워크플로우였는데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뭐라고 추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실무자 팀장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AI가 우리 워크플로우를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모델링을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애니메이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는 AI는 대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워크플로우의 일부가 돼가지고 저희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런 제일 중요한 그런 코어 프로덕트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계속 접목을 시키면서 제작 파이프라인의 그런 가능성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USD나 룩뎁X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많이 녹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협업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AI와 워크플로우, 작업자 간에 그리고 제작 파이프라인 간에 모든 연결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기사에 보니까 AI가 도입되면서 되게 그 제작하는 시간도 짧아졌지만 얘 라이프 사이클도 굉장히 짧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짧아진 걸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썼다면 이거를 계속 재가공하면서 뭔가 새로운 뭐 알트1, 알트2, 알트3 버전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 기존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바뀌어야지 그 워크플로우가 무너지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가 결국은 단일 경쟁 제품의 어떤 그런 게 아닌 이 파이프라인 전체가 다 통합되고 연결된다라는 되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뭐 저희가 지금 꼭 이렇게 하시라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워크플로우에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접목시킨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AI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너무 이런 좋은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AI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시면서 많이 좀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오토데스크 저희 총판인 SCK에서는 오늘의 웨비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AI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가이드북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계속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설문지에다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설문 내용들을 다 잘 작성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뉴스 레터를 수신을 꼭 눌러주시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